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내일업계 관련 종합 대책을 담은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을 방문한 시민조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이 뉴욕 일원 한인 동포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토요일 뉴욕 할렘에서 데모크라시 프랩스쿨이 주관하는 한국 문화거리 축제가 열렸습니다. 청문회만 참석하면 위생등급을 올려주는 위생등급 제도에 시행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탈선 사고로 운행을 중단했던 필라델피아의 암트랙이 다시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주 정부가 네일업소의 노동 조건 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종합 대책을 담은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한인 사회도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네일업계 종합 대책을 담은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매니큐어리스트의 자격 조건 완화, 산업 안전 기준 강화 등을 담고 있습니다. 당국은 법규 위반이 적발되는 사업주에게 벌금 부과부터 영업장 폐쇄까지 제재를 가할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기술을 배우기 위해 네일살롱에 취업해 저임금으로 착취당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근로와 교육을 겸한 수습생 제도도 도입합니다.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정된 상황에 따라 마스크와 보안경, 장갑 등을 착용하게 하는 법규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은 수주 내에 투표에 붙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인사회도 대응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은 업계가 충분한 계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1년간 처벌을 유예하는 결의안을 준비 중에 있고 그레이스 맥 연방 하원 의원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또 업계 개선을 위한 법률 세미나를 개최하고 모범적인 업소를 선정해 타업소들이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을 방문한 시민조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이 뉴욕 일원 한인 동포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50여 명의 한인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원장은 재외동포처 신설에 대한 여당의 입장과 재외동포 비례대표 배정 등의 사안을 논의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있는 한국 정치인들의 미국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뉴욕을 방문한 시민조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이 동포 간담회를 통해 뉴욕 일원 한인 동포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50여 명의 한인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간담회에서 시민조 위원장은 대한민국 재외동포 정책의 핵심은 동포들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외동포 정책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거주하시는 나라에서 그 주류사회, 메인스트림에 진출하시는 것을 도와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어서 심의원은 재외동포처 신설과 재외동포 비례대표 배정 등의 사안을 언급하며 재외동포 비례대표 영입은 당규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당 지도부의 역량으로 진행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심의원은 재외동포처 설립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동포처는 동포들에게 각 부처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정부와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6일 재외국민의 편의를 위해 발의된 인터넷 및 우편을 통한 선거인 등록을 허용하는 개정안은 국회의 통과를 코앞에 두고 있다며 재외선거 등록이 한층 쉬워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것을 영주권자들의 우편 등록을 허용했고 또 인터넷을 통한 그 등록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적어도 등록하시는 데는 가시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이고요. 내년 4월 치러질 총선을 위한 재외국민 선거인 등록은 올 11월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뉴욕 할렘에는 한국식 교육 가치를 목표로 삼아 전교생이 필수 외국어로 한국어를 배우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길 하나를 막아 블럭 파티를 열고 한국 문화를 할렘에 알렸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토요일 뉴욕 할렘에서 열린 한국 문화거리 축제.
이 거리 축제는 한국식 교육 가치를 목표로 두고 있는 데모크라시 플랩 스쿨이 주관하고 있으며 올해로 2번째를 맞았습니다. Last year was the first year we had a Korean street festival and it went very well, so we're going to continue to do it until people stop showing interest. But if the crowd is any indication, it seems like we've got a pretty good turnout here. So. 한국 음식을 먹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50m 넘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장면이 연출됐고 흥겨운 우리 장단에 맞춰 어깨를 들썩이는 사람들의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K-팝을 따라 부르며 안무를 하는 학생들, 또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사진을 찍고 한국의 전통 놀이를 즐기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곳이 뉴욕이 아닌 한국이라는 착각까지 들게 했습니다. 거리 축제가 진행된 맨하튼 134 스트리트는 흑인과 히스패닉들이 주로 거주하는 곳이지만 한국 문화를 즐기려는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이제는 지역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It's really nice, you know. It's a nice day. The food is really good. I'm having fun. 정말 이 학교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한국의 컬처 그 자체를 사랑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동포 사회가 여기에 더 많은 참여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에는 한국에서 눈높이 교육으로 잘 알려진 배교 아메리카가 메인 스폰서로 참여해 행사 기금과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저도 이 행사는 처음 참석하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특히 이제 할렘카를 하면은 미국 가난의 중심지인데 그 중심지는 학생들이 이렇게 활기차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한국 학생이 단 한 명도 없는 학교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리는 것에 감동한 한인 사회와 한인 기업들의 후원이 뒤따르면서 거리 축제가 매년 발전하는 모습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H마트가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음식과 함께한 행복한 추억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총 4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가해 한인 사회의 소중한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어린이가 이젤 앞에 서서 자신의 그림에 몰두했습니다. 그림을 마무리하는 어린이의 붓터치는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주변의 다른 아이들 역시 그림 그리기 삼매경에 빠져 있습니다. 모두 H마트 그림대회에 참가한 아이들입니다. H마트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희 H마트가 고객분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사하고자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음식과 함께한 행복한 추억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총 4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벌였습니다.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는 동안 가족들은 옆에서 응원하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바쁜 일상이 쫓기는 아버지들은 간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나들이인 만큼 매 순간이 소중합니다. 네, 모처럼 주말 맞이해서 주중엔 시간이 없었는데 우리 아이들이랑 이렇게 H마트에서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같이 그림도 그리고 놀 수 있는 그런 기회에 대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번 행사에서는 그림 그리기뿐만 아니라 고리 던지기, 비눗방울 놀이 등의 부스도 마련돼 있어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수상자 발표는 6월 6일이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장학금 $1,000와 트로피가 수여됩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뉴욕시에서 식당 위생 등급제가 벌써 5년째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낮은 등급을 받아도 청문회에만 참석하면 쉽게 A등급을 받아서 시행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지난 2010년부터 식당 위생 등급제를 실시해오고 있지만 검사관들이 책정한 위생 등급에 불복하는 식당 업주들이 쉽게 등급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업주들은 행정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고 청문회에서 심의를 거치면 최종 위생 등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3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의 위생 등급 청문회 기록에 따르면 이 기간 13,000여 건의 청문회가 열렸고 이 중 절반 이상인 7,000건이 위생 등급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청문회에 직접 참석하는 검사관이 4%에 그치면서 업주에게 유리하기 때문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뉴욕시 식당 2만 4천여 개 중 2만 925개에 달하는 90%가 A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시 보건국은 검사관이 부족해 청문회까지 참석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탈선 사고로 운행을 중단했던 필라델피아의 암트랙이 다시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또 사고 지점 구간에는 열차의 과속 방지 시스템이 설치될 계획입니다. 엠트랙은 17일 노스이스트 리저널 노선과 에이슬라 익스프레스 노선의 운행을 정상적으로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새벽 5시 30분 뉴욕발 열차와 5시 53분 필라델피아발 열차들이 정상 출발했고 아셀라 특급을 비롯한 북동부 열차 운행이 사고 후 처음으로 재개됐습니다. 한편 연방교통안전국 조사단은 사고 열차가 사고 지점 커브 구간에서 시속 171km에 이르기까지 과속을 한 후 시속 80km로 급감속하는 과정에서 탈선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하고 이에 대한 경위를 중점적으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해당 구간에 열차의 과속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밖에 조사 과정에서는 열차의 앞 창문에 각종 작은 물체가 튕겨져 맞는 사고가 있던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조사관들은 사고 열차의 기관차 앞유리가 깨진 상황 등을 관찰하고 현재 파손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의 대학 학자금 융자 이자율이 인하됩니다. 오는 7월부터 학부생의 경우는 4.29%로 대학원생은 5.84%로 내려갑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15-16학년도 연방 보조와 비보조, 스탠포드론 의 학부생 대상 융자 이자율이 현재 4.66%에서 4.29%로 인하됩니다. 대학원생 대상 스탠포드론 이자율은 6.21%에서 5.84%로 인하되고 학부모들을 위한 융자 프로그램인 플러스론의 이자율도 7.21%에서 6.84%로 내려갑니다. 이자율 인하에 따라 2015-16학년도 대학 신입생의 경우 10년 만기 상환 조건으로 $5,500를 빌리면 이전보다 약 $117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로는 같은 조건으로 $10,000를 융자받으면 이자를 약 $230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연방 학자금 융자 이자율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과 연동됩니다. 지난 13일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2.237%로 지난해 5월에 2.612%보다 다소 낮아졌습니다. 뉴욕주가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특히 순찰차가 아닌 차량까지 동원해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는데요.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뉴욕주는 전국적인 안전벨트 착용 캠페인의 일환으로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안전벨트 착용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 기간 동안 주경찰과 지역경찰은 외관상 경찰차로 보이지 않는 차량까지 동원해 단속에 나서며 뉴욕주 경계에서의 단속도 강화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주 교통법은 16세 이상의 운전자와 앞좌석 동승자는 자동차 주행 시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운전자와 앞좌석 동승자가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적발되면 각각 $50의 벌금이 책정되고 앞좌석 탑승객이 16세 이하일 경우에는 벌금 $100와 함께 벌점 3점이 부과됩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안전벨트는 사고 발생 시 탑승객의 생명을 구한다고 강조하고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관련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9월부터 뉴저지주의 유아용 카시트 이용에 대한 개정법이 발효됩니다. 카시트는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이죠. 구체적인 규정을 잘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9월부터 바뀌는 새로운 규정은 현재 8세 미만으로만 돼 있는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시켰습니다. 이에 따르면 생후 2년 미만 또는 몸무게 30파운드 미만의 유아는 차량 뒷좌석에 뒤를 바라보게끔 카시트를 설치한 뒤 아이를 앉혀야 합니다. 또 카시트에 부착된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시켜야 합니다. 2세가 되거나 몸무게가 30파운드가 되면 카시트를 앞을 보도록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 4세 또는 몸무게 40파운드가 되면 부스터 시트를 이용할 수 있고 8세가 되거나 몸무게 57파운드가 되면 부스터 시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8세가 되더라도 몸무게 57파운드가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부스터 시트에 앉혀야 합니다. 또 트럭이나 스포츠카 등 뒷좌석이 없는 차량일 경우는 앞좌석에 카시트나 부스터 시트를 설치할 수 있지만 만약 뒷방향을 바라보고 앉혀야 할 연령대라면 에어백의 전원을 꺼야 합니다. 한편 규정 위반에 따른 벌금도 현행 10에서 25달러에서 9월부터는 50에서 75달러로 인상됩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한인 학생들의 피해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시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타운의 한 초등학교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PD 아동 성학대 수사반은 지난 13일 코엔가 초등학교 체육교사 로니 로먼 씨를 아동 대상 음란 혐의 등 8건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교사는 코엔가 초등학교의 애프터스쿨 프로그램 코치로 근무하면서 최소 8명의 여학생에게 성추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Now, while our officers or detectives rather weren't doing the investigation, there were 7 additional female students that said that Roman had also inappropriately touched them. 이 사건은 지난 9월 피해 여학생의 신고로 시작됐으며 피해 학생은 7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Our unit assumed investigation and responsibility for this case last year, September 10th, after a female student at the school said that Roman inappropriately touched her on several occasions. 코엔가 초등학교는 한인타운 이가와 호바트에 있으며 한인 학생들이 많이 재학 중입니다. LA 통합교육부에 따르면 2013년도 코엔가 초등학교의 전교생 859명 가운데 39.2%가 아시안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SL 클래스의 한인 학생 수만 해도 148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코엔가 초등학교는 LA 교육부가 선정한 베스트 애프터스쿨 프로그램 학교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박시몬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최근 토네이도가 휩쓸고 있는 미 중부 지역에서는 야구공보다 큰 우박까지 떨어졌습니다. 우박이 아니라 거의 폭탄 수준에 가까운 피해에 주민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시커먼 회오리 구름이 하늘을 뒤덮더니 무서운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지난달부터 텍사스와 콜로라도, 오클라호마 등 미국 중부 지역을 휩쓸고 있는 토네이도입니다. 강력한 폭풍 후에 폭격을 당한 건물들은 형체를 알 수 없게 부서졌고 폭우가 쓸고 간 도로엔 거대한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All this water, telephone poles, trees ripped out of the ground. It's definitely very powerful, very destructive. 토네이도가 몰고 온 건 비바람만이 아닙니다. 무시무시한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얼음 덩어리가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이른바 우박 폭탄입니다. 마을을 초토화시킬 듯한 기세로 우박이 쏟아지면서 주민들은 공포에 빠졌습니다. Well, I thought the roof was going to come off. I tell you, I could hear the hail popping, and every once in a while I would come and out. 차를 몰고 나간 사람들은 코앞에서 멀쩡한 유리창이 박살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Oh, and I'm covered in glass.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우박은 골프공 크기만 돼도 차 유리를 박살낼 만큼 엄청난 충격을 주는데 최근 들어서는 야구공보다 큰 우박이 쏟아져 말 그대로 폭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머리에 맞으면 목숨을 잃을 수 있고 건물이나 차량에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힙니다. 유리창을 모두 깨뜨리는 것은 물론 차체까지 찌그러뜨리고 건물도 벌집처럼 만들어 놓습니다. You can see how it shredded the side of this home, just one of hundreds that were badly damaged there.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로 우박의 크기는 더 커지고 횟수도 더 많아질 것이라며 예보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13일 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베이사이드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아시안 여성이 한인으로 확인됐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15일 사망자가 베이사이드에 거주하는 41세 이인선 씨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씨가 승강장에서 떨어진 것이 아닌 철로에 누워 있었다는 기관사의 증언에 따라 자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7일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괴 한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오후 2시쯤 팰리세이즈 파괴 22 헨리 애비뉴의 아파트 2개 동에서 화재가 발생해 아파트의 2, 3층이 전소됐습니다. 화재는 1시간 내에 진화되고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7가구가 소실되면서 50여 명이 집과 재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플러싱 다운타운 일대에서 문을 닫은 빈업소를 상대로 한 연쇄 업소털이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백구경찰서는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플러싱 다운타운 일대에서 4차례나 빈업소털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 범행을 동의인의 소행으로 추정하며 CCTV에 포착된 용의자의 모습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야외 테라스의 경우 애완견의 식당 출입을 허용하는 법안이 지난주 뉴욕주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애완견 출입 금지를 명시한 현재의 법안이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수정되면서 하원 통과도 유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당에 들어가려면 주인을 동반하고 목줄에 매어 있어야 하며 다른 손님과는 다른 출입문을 사용하고 식당 내부 출입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흐린 가운데 가끔씩 천둥 번개와 함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6도, 섭씨 24도, 밤 최저 기온은 58도, 섭씨 14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고 바람이 불겠습니다. 목요일 역시 화창하고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